시작하겠습니다. 네, 색깔들 보고 있는데요. 사실 색깔을 모르면 외국에서 생활하거나 외국어로 말할 때 많이 불편해요. 색깔은 우리가 아이 때부터 배우는 말이죠. 자기 나라에서 말 배울 때 엄마, 아빠 이런 말 빨리 배우고, 그 다음 밥, 물 이런 말 빨리 배우고, 하나, 둘, 셋, 넷 빨리 배우고, 그 다음에 파랗다, 빨갛다 색깔도 빨리 배웁니다. 그 말은 색깔은 거기에서 생활할 때 꼭 필요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색깔을 말하면서 머릿속에 문화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의미도 같이 알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저기 온라인에서 노래를 하나 찾았습니다. 자, 이 노래는 원래 그 아이들을 위한 노래는 아니고 가요하고 동요가 있죠. 동요는 아이들이 듣는 노래고 가요는 어른들이 듣는 노래예요. 여러분 그 K-팝이 한국에선 가요예요. 근데 가요지만 노래말이 참 예뻐서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업 시간에도 듣고 그다음에 그걸로 활동도 하고 그래요. 가사가 참 예뻐요. 그 중에 색깔이 나와요. 네. 지금 여기 풍선이 나왔는데요. 풍선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블론. 자, 그림 그려볼게요. 네. 풍선. 네, 아이들이 그 공원에 가면 많이 들고 다니죠. 풍선을 보면 어른도 아이도 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rthday 파티, 생일 파티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풍선 달아 놓잖아요. 이제 노래 제목이 풍선이에요. 그리고 이 풍선으로 한 초등학교에서 오봉초등학교라고 되어 있죠. 초등학교 6학년 3반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이들의 그림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하고 이 노래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에 어떤 색깔이 나옵니다. 그 색깔 잘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은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있을까? 색깔의 의미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초등학교이고 선생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 보니까 좋은 의미인 것 같아.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금방 무슨 색깔이 지나갔습니까? 예, 오늘 이 노래에 나오는 색깔은 노랑입니다. 근데 풍선이 색깔이 많은데 왜 여기서 노랑일까요? 네, 어릴 때 풍선을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어른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그 노랑 풍선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림마다 노란 풍선이 나와요. 네. 아이고. 네, 여기서부터 할게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며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 내 어릴 적 꿈은 노란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하지만 괴로울 땐 아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조그만 나의 꿈들을 풍선에 가득 싣고 지나가버린
싶어 잊었던 나의 꿈들과 추억을 가득 싣고 자, 여기에서 끊었습니다. 선생님은 노래 계속 듣고 싶은데요. 수업 중에 노래만 계속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노래 제목이 풍산이니까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요, 선생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노란 풍선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꿈입니다. 희망. 자, hope. 아이 때 보통 우리가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대통령도 되고 싶고, 의사 선생님도 되고 싶고, 선생님도 되고 싶고, 그죠? 아이일 때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풍선과 같이 하늘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선생님이 이 노래를 들려준 이유는 노랑의 제일 문화적인 의미 중에서 네, 노랑에 들어가 있는 희망, 네, 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오래된 노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의 꿈을 용기를 줄 때 이 노래가 항상 나오고 네,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선생님, 나 이 노래 들었는데 다른 가수가 불렀는데 거기에서 빨간 풍선이 이렇게 레드 빨강이라고 나온 걸 들었는데요, 선생님. 네, 그 노래 있습니다. 네, 그 노래 속에서 어린 시절엔 빨간 풍선을 이라고 풍선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자, 역시 여기서 선생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노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노래 그 후배 가수들이 다시 한번 불렀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는 빨간색이에요. 하지만 옛날에 한국의 빨간색은 안 좋은 의미였다고 했죠. 그때는 빨간 풍선이라는 노래가 안 나왔을 건데, 자, 한 20년 후에 빨간 풍선이 나왔다면, 그러면 색깔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바뀐 거죠. 그 바뀌었을 때가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가 좀 그래요.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그 가수들이, 인기가 있는 가수들이 빨간 풍선을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색깔은요, 그 사회의 생각을 많이 보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회가 변하고 그러면 색깔에 대한 의미도 바뀔 수도 있지요. 자, 선생님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계속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노란 풍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옷 속에 이렇게 노란색을 입고 왔어요. 자, 노랑. 노랑은 사실 땅의 색깔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문화적인 의미입니다. 일단 노란색은요, 아주 밝고 선명해요. 자, 여러분 눈에 이 노란색이 잘 보이지요? 그리고 땅을 뜻하니까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고 있고 땅에는 우리 집이 있고 그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많은 곡식들, 그다음에 나무, 땅에서 나오는 꽃을 보고 있고 땅에서 나오는 나무에서 우리에게 과일을 주지요. 땅이 없으면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습니다. 땅은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땅은 자, 가장 중간을 의미하고 그다음에 자, 땅은 우리를 먹을 것을 주는 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 가치가 있고 귀중하고 그다음에 옐로우, 골드, 네, 황금을 뜻한다고도 써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 노란색의 문화적인 의미는요. 가장 중요한 부분. 자, 선생님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이게 뭐죠? 계란이죠, 계란. 네. 여러분이 egg, 계란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달걀은 안 돼요? 되죠. 네. 계란, 달걀. 달걀은 네이티브 코리안, 한국말이고, 계란은 Chinese origin, 중국에서 온 말인데요. 뭐 둘 다 써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달걀에 자, 여기 옐로우, 화이트가 있죠. 이건 여러분이 한국말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오늘 이제 배웠죠? 노른자, 흰자라고 합니다.
노른자, 흰자. 그냥 yellow, white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선생님이 자, 여기는 영남대학교에서 제일 노른자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선생님이 있는 곳 여기요. 자, 여기는 영남대학교에서 노른자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가 여기야. 이런 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황금이 있었죠. 그러면 노랑은 돈을 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돈이나 황금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뭡니까? 인색함입니다. 자, 인색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있어요. 있는데 잘 안 써. 왜? 돈이 아까워서. 네. 그래서 돈이 있지만 옆에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제 자기가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구두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두쇠를 한국에서는 노랑이라고 합니다. 노랑이 그러면 노란 사람이라는 거죠. 얼굴이 노란 사람? 그게 아니고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족관계, 친구 이런 거 다 안 중요하고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야. 네, 이런 사람들을 노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 warning.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다음에 똑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축구 보다가 보면 반칙을 하면 그러면 옐로우 카드가 나오죠. 바로 그 의미입니다. 경고. 네. 옐로우는 노란색은 경고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요. 이렇게 얼굴이 노랗다라고 하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 사람 노랗다. 얼굴이 노랗다 그러면 건강이 많이 안 좋거나 저 사람 노랗다 라고 하면 별로 가망이 없다. 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안 좋은데요. 가끔 그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거 잠깐 한번 그려볼게요. 자, 땅에서 처음으로 이게 뭐죠? 이렇게 땅에서 처음으로 올라옵니다. 네, 잎입니까? 네, 이거를 싹이라고 합니다. 싹이 나와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커지죠. 네, 이렇게 커지고 뭐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그럴 때 이 싹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렇죠. 그린 컬러죠. 그런데 이렇게 초록색이 있다가 갑자기 노랗게 되면 네, 죽어버려요. 그래서 나무를 생각해 보면 사람이 저 사람이 노랗다라고 하면 별로 좋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그럴 때 쓰는 비유구나.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선생님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지금까지요. 선생님하고 본 것은 5가지 색깔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주 짧은 영상을 하나 봤죠. 거기에서 전통 사회에서 왜 비빔밥, 색동옷, 그 다음에 북 이런 데 오방색 5가지 색이 나오는지 잠깐 영상을 봤는데 여기에서 키워드만 핵심어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해 줍니다. 그때는 모르고 봐서 금방 말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색깔을 봤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 말들이 금방 보일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선조들은 우주를 이루는 만물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요. 오방색이란 단어가 여기 보이고요. 네, 5가지 색깔의 각각 의미를 선생님하고 잠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여기 백자가 있네요. 네, 흰색 도자기. 아까 선생님이 그렸는데 그보단 이게 더 예쁘네요. 자, 그리고 이 색깔에 들어있는 문화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5가지 색깔을 자, 빨갛다, 파랗다, 뭐 빨강, 파랑 이런 말 말고 청, 황, 적 이런 말도 쓰는 거. 그리고 이 5가지 색깔을 같이 말할 때 뭐라고 한다? 네, 오방색이라고 한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이 이 오방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나 할 것이 있는데요. 한국에서요,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책거리 하다. 자, 이거는 명사, 이건 동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 학교에서 이렇게 책을 다 배웁니다. 마지막까지 다 배우고, 야,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 날에 파티를 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이 뭐 책만 끝나는 게 아니죠. 배운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알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날 파티를 하는데요. 그 파티가 책거리 하다예요. 자, 우리가 책을 끝냈으니까 이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보자. 그리고 다 같이 오늘은 축하하자. 기뻐하자. 그런 날이죠. 그때 어머니들이 옛날에 한국에선 특별한 날에 떡을 준비한다고 했죠. 떡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바로 오색 송편이었어요. 송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떡인데 추석 때 사람들이 같이 먹는 떡 기억합니까? 송편. 선생님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송편을 5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오셨다고 해요. 어머니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수고하셨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도 그동안 배운 것이 머릿속에 꽉꽉 잘 차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오색 송편을 만들어 오셨대요. 그러면 5가지 색깔 속에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마음, 뜻, 지성, 인성. 자, 많이 알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도 좋고, 네, 그런 마음들을 다 담아서 오색 송편을 해오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이 5가지 색깔이 있지요? 이 5가지 색깔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빨강, 파랑, 하얀, 까망, 노랑. 그런데 이 5가지 색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숙제로 한번 내볼게요. 빨강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근데 여러분 나라에서 빨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여기 2줄이 있는데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죠. 그럼 한국에서 자, 좋은 의미로는 열정이 있었고요. 나쁜 의미로는 뭐 부끄러움, 뭐 흥분함, 멈춤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색깔의 여러분 나라의 문화적인 의미를 찾고 그 문화적 의미를 다시 한국의 문화하고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지 다른지. 네, 이렇게 해서 색깔에 대한 의미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숙제한 것은 선생님한테 숙제방으로 올려줘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교실의 선생님에게 숙제를 내봐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2 나라의 문화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조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6장 감정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